전체 170조 중에 120조 이상을 저희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은 연간 20조 정도의 매출까지 저희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션2AI 대표 김병수입니다. 저희는 물류창고 모빌리티 관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차량들의 안전, 효율성을 향상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모빌리티, 이커머스의 물류창고들은 한 달에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인건비 혹은 차량 유지비로 소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안전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쓰시는 고객들은 이런 안전성, 효율성을 바로 즉각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또 최종 고객 측면에서는 물건을 더 빠르게 배송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이전에 학교에서 컴퓨터 비전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쳤고요.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 관련 인더스트리에서 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일했던 회사는 GM 크루즈에 인수되는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원 당시에 개발했던 기술들은 굉장히 범용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개발했던 기술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기술,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창업에 대한 니즈를 거기서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자동차 인더스트리, 드론 인더스트리, 물류 인더스트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는 분명히 확실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 드론 업체, 물류 업체들을 만나보았고요. 이 과정에서 물류 업체의 니즈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류 업체에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과 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정하게 되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체들의 고민은 예전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로 물류 창고의 모빌리티 숫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에는 평균적으로 7%, 8% 성장을 하던 게 2008년 이후로는 평균 12%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15%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이 허브에서 얼마나 빨리 물건을 최적화시키고 빨리 유통을 시켜주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 경험에 기반을 해서 이런 관제를 많이 해결을 했다면은 그 숫자와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 많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센서가 점점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 기회를 발굴을 하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차량이 10대가 들어가던 사이트에 50대가 들어가면은 정량적으로는 이게 생산성이 5배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입을 해보니 여전히 물류창고는 공간별로 트래픽이 생기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5배를 투입을 했는데 실제 생산성은 2배만 향상이 된다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객들이 느끼고 있고, 그게 물류창고 하나당 월간 3억 정도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 약 창고 하나에서 한 달에 1.5억에서 2억 이상의 비용 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사고 측면에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를 데이터화 시킨다는 게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고객군들을 노크를 해봤고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지금 저희 공동대표로 와 계신 그 최용덕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CJ 대한통운에 계셨고요. 저희를 발굴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저희 팀으로 조인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회사가 시너지를 얻고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까는 게 굉장히 고도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팀원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당장 우선 과제였고요. 이에 해당하는 컴퓨터 비전 전문가, 로보틱스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물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다 설득을 하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저희 팀은 큰 방향에서는 굉장히 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물류 창고의 효율성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데이터시키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게 저희 회사의 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대당 과금이 책정이 되고요. 대당 하드웨어 가격, 그리고 관제에 대한 서비스 가격,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류 고객 특성상 한 번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쓰시고요. 보통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가격 대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솔루션이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비전 기반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도 굉장히 좀 좋은 윈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 모빌리티를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제를 하겠다, 이런 업체들은 미국에 두세 개 정도가 지금 존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에서, 그러니까 로봇이 커버하지 못하는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 물류 창고들이 저희 MVP로 보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결국은 이게 로봇이 됐던 자동화 시스템이 됐던 이 지도에 대한 개념과 이 지도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물체들이,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동을 하느냐, 여기에 기술적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 유인차의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적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물류 기업이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름을 알만한 물류 회사, 이커머스 회사는 저희가 POC를 이미 진행을 했거나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주요 고객과는 연말까지 약 1000대 정도까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일부 물류 창고에 대해서는 판매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탑 플레이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사이즈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경제적 자본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몰 미디엄 마켓 쪽을 1차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70조 시장 중에 80% 정도가 그 SMB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20%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로봇이 들어가지 못했던 대부분의 물류 창고는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전체 170조 중에 120조 이상을 저희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은 연간 20조 정도의 매출까지 저희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분기까지는 저희가 7대를 가지고 클로즈드 베타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고객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한 그 3분기부터는 3분기 29대, 그리고 4분기 150대, 그리고 2021년 지금 1분기, 2분기 사이에 약 1000대 정도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깔리느냐가 저희 수익에 바로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부터는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포춘 500 컴퍼니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폭발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처음부터 염두에 있었고요. 지금 팀이 미국, 한국 이제 양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 팀에 상주를 하면서 미국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예전에 일했던 실리콘밸리 경험과 다양한 커넥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에 대한 마일스톤은 크게 기술적인 마일스톤, 그리고 고객 확보에 대한 마일스톤,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초에 약 18억 정도의 프리시리즈 A를 마무리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한화로 한 5억 원 정도의 그 브릿지 라운드를 추가 유치를 했었어요. 굉장히 좀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는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장에 대해서 B2B에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해를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과 나누는 그런 대화, 어떤 진행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잘 어필이 되어서 초기 투자로는 이제 퓨처 플레이한테서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프리시리즈 A, 그리고 브릿지 라운드를 통해서 신한캐피탈,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와튼스쿨 엔젤그룹에서 또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1년 여름경에 시리즈 A를 약 50억에서 70억 정도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POC를 진행했던, 그리고 판매가 완료되었던 고객의 반응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굉장히 좀 빠른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 생산 비용, 또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인재 채용,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인 차량들 그리고 유인 카트들과 이제 로봇과의 인티그레이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즈니스 그리고 새로운 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가 연구 개발 비용으로도 상당 비용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리즈 A를 마무리하면은 저희가 10배 성장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대에서 이 다음 시리즈 B까지 약 10,000대까지 저희가 판매를 완료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유인 지게차 쪽에서 그리고 유인 카트 쪽에서 수익화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넓혀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까지 저희가 R&D를 넘어서 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그 자동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물류 창고가 한국에만 1000개가 넘게 있어요. 미국에는 약 5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개의 창고에 우리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다양한 기술을 도입을 할수록 더 많은 물류 창고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지금 모든 차량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다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기반해서 비용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게 적게는 이제 20%, 크게는 이제 60%까지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물류 분야에서는 예전에는 작았던 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아직 그 데이터화가 덜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고 이거를 고객사의 수익화와 바로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물류 창고 모빌리티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기 한적한 곳에 잘 안 돌아가는 물류 창고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게 도심에 가까워지고 있고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조그마한 빌딩 안에 물류 창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다 뽑아내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빠르게 돌아가게 더 효율화를 시켜줄까, 이게 저희의 메인 관심입니다. 해외 진출은 국가별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류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물류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라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국내 사이즈로 굉장히 큰 사이즈고,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국가들이 뭐 싱가폴, 일본,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그 물류 지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성장은 사실 그냥 숫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수가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고 매 분기마다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POC가 지금 거의 일주일 단위로 새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된 기기 대수, POC 개수, 그리고 저희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거고요. 이런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좀 확실한 측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진출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미국에서 초기 진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진출을 했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저희 회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노리고 있는 시장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 뭐 로봇 업체들 아니면 다른 물류 관련 장비 업체들이 완전 놓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이 부분이 비어 있고 저희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모빌리티가 됐던, 로봇이 됐던, 드론이 됐던 물류 창고를 고도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모션 투 AI의 플랫폼을 거쳐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전달드리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